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은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이은솔입니다. 은솔 씨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어요? 시간이 너무 빨라요. 그렇죠. 벌써 12월이라니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뭐 할 새도 없이. 맞아요. 아쉬워요. 이제 이렇게 한 살 더 먹는 거예요. 아이고. 네. 싫다. 저는 1년 동안 네. 영상실록을 하면서 제 삶도 함께 되돌아봤던 것 같아요. 어머. 또 빠르게 지나갔다 이런 생각도 그 들고요. 긴 역사를. 장구한 역사를. 장구한 역사를 짚어보셨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본인의 역사 어떠셨어요? 영광의 역사였죠. 네. 오. 농담이고 네. 아쉬운 점도 많고 또 참 맞아요. 후회가 남는 일도 있지만 다 이런 데서 교훈을 얻어서 앞으로는 잘 살아봐야겠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앞으로 역사 기록에 남을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정말 삶을 의미 있게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보자고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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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역사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럼 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청계천은 조선 태종 때부터 존재한 곳으로 주변의 산과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여러 물줄기가 모여 서울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도심 하천이었는데요. 서민들은 이곳에서 목욕도 하고 빨래터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청계천은 큰 비가 내리며 넘쳤기 때문에 태종이 1406년부터 자연 상태에 있었던 하천의 바닥을 억지로 넓혔고 돌로 둑을 쌓았어요. 하지만 큰 비가 올 때마다 피해는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1411년 12월 하천을 정비하기 위한 임시기구로 개천 도감을 설치하고 1412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약 한 달간 큰 공사를 실시했어요. 일제강점기 시절 서울 인구가 70만 명을 넘어섰고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사람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인공하수도가 따로 없었던 탓에 생활하수가 청계천을 거쳐 한강으로 흘러갔고 이 과정에서 분뇨와 토사가 쌓여 하천 바닥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청계천은 해방 및 1950년 6.25 한국전쟁을 거쳐 1958년 5월부터 본격 복개 공사가 시작됐는데요. 우리의 수도 서울의 호화스러운 중심지대를 흐르고 있는 청계천을 덮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심지의 교통과 대지의 확장에 도움이 될 이 덮개 공사는 4291년 6월에 착해서 오는 11월 말에는 그 첫 단계로서 광교로부터 450m 지점까지가 완성될 것입니다. 1961년 12월 5일 광교에서 청계 사각까지 길이 2.4km 구간을 공사했고 복개 도로가 새로 개통됐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1968년으로 가볼까요? 1968년 12월 5일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국민교육헌장이 선포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개인, 사회, 국가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시키고 앞으로 국민이나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기 위해서 국민교육헌장을 선포한 거라고 밝혔는데요. 내용의 첫 장은 한민족의 긍지와 사명의식, 중간장은 생활의 규범, 덕목을, 마지막 장에서는 조국 통일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을 강조하면서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등 모든 교육의 근본 지표로 내세웠습니다. 규범이 정리된 헌장이 추구하는 기본 정신은 뭐였나요? 네, 그 기본 정신은 민족 주체성의 확립, 또 전통과 진보의 조화를 통한 새로운 민족 문화의 창조, 개인과 국가의 조화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이 주된 기본 정신이었어요. 네. 1968년 1월 18일 정권을 잡고 있던 박정희 대통령의 국민교육헌장 선포 후 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서울대 철학과 교수가 초안을 잡고 사회 각계각층과 헌장 기초위원, 심의위원 44인을 선출해서 수정 작업을 거쳤는데요. 그리고 총 393자의 헌장 전문을 완성했습니다. 당시 완성된 헌장은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국민이 이 국민교육헌장을 강제로
암기했어야 한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어. 맞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당시 각급 학교 학생과 공직자들은 그것을 암기하도록 강요를 받았고 또 각종 입시와 입사 시험에 의무적으로 출제되는 등 전 국민의 의식에 강제로 주입을 했어요. 또 모든 의식 행사, 교과서 속표지, 영어 교과서의 경우에는 영어로 된 국민교육헌장을 실을 정도였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1993년 국민교육헌장의 폐기 문제가 다시 거론됐고 결국 헌장 제정 기념식, 각종 기념식에서의 낭독, 각급 학교의 교과서 수록이 차례로 중단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2월 5일에는 또 다른 역사도 많았는데요. 1995년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같은 해 10월 19일 민주당 박계동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것이 계기가 됐는데요. 아, 당시에 크게 논란이 됐던 사건이죠. 맞습니다. 조사 결과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고 재임 중 재벌 총수 등으로부터 2,838억 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해요. 또 1936년에는 소련의 개정 헌법으로 스탈린 헌법이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이 헌법은 소련 사회주의 체제의 권력 장악을 의미했잖아요. 네, 소련에서는 1918년과 1924년에 헌법이 만들어졌지만 사회주의 체제가 안정됨에 따라서 새로운 헌법이 필요했습니다. 스탈린이 1924년 레닌 사망 당시 트로츠키, 부하린 등과 권력 투쟁을 벌였거든요. 그리고 트로츠키는 스탈린에 의해 1929년 소련에서 추방을 당했고 또 이후 스탈린이 독재 정치를 하면서 새 헌법을 채택한 것이었죠. 그렇게 된 거였군요. 네. 그리고 1901년에는 월트 디즈니가 태어나기도 했는데요. 월트 디즈니는 아이웍스와 D사를 설립, 애니메이션의 세계를 구축하며 성장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힘차게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